네, 올드스타 안지용입니다. 저희 올드스타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임영웅 씨 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방영해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임영웅 씨 관련된 콘텐츠를 쭉 해왔잖아요. 앨범의 의미, 그리고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 모든 걸 여러분이 하나씩 찾아보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영웅 씨 관련된 모든 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간 고향을 가시거나 아니면 또 귀경을 하시거나 또 누워서 편하게 쉬실 때 한 번에 쭉 보실 수 있도록 이어서 임영웅 씨 이 특별편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임영웅 씨의 앨범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진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는요, 또 임영웅 씨입니다. 저희가 아직 덜 읽어드렸거든요. 뭘 안 읽어드렸냐면 가장 중요한 걸 아직 안 읽어드렸어요. 바로 임영웅 1집, 정규 1집 완전 분석입니다. 5월 2일날 발표가 됐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디지털 싱글 미니 앨범 아닙니다. 12곡이 꽉꽉 담긴 정규 앨범이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쑥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앨범을 저도 몇 번을 돌려 듣고 그리고 이 앨범의 의미, 누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는지 다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런 앨범이에요가 아니라 앨범 발표 이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대한민국 신기록을 썼네요. 기네스북 코리아에는 올라갈 만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어떤 신기록인가, 그리고 각 노래는 어떤 의미를 담았나, 그리고 하나는 민감한, 사실 기사도 몇 개 나왔고 문제 제기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몇몇 질문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왜 임영웅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트로트를 후순위로 두었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신기록이냐면요, 임영웅 씨의 정규 1집 I'm Hero가 한터 차트 기준 발매 첫 주에 110만 장 이상을 팔았는데 이건 역대 솔로 가수 신기록입니다. 아니, 예전에 김건모, 조성모 이런 사람들 200만 장 넘게 팔지 않았어요? 누적은 그렇죠. 그런데 발매 첫 주 기준입니다. 한 주 만에 몇 장을 팔았나. 그만큼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2일 발매되고요, 일주일간 약 110만 2천 장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였냐고요?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솔로 가수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은 그룹 엑소, 으르렁의 엑소,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멤버 백현이 발표했던 밤비, 이 앨범보다 무려 24만 장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돌 가수의 노래는요, 해외 팬들도 수만 장씩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국내 시장에 집중되는 임영웅 씨와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또 하나, 보통 앨범 발표를 앞두고 앨범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팬 사인회, 영상 통화회. 이게 뭐냐면 앨범을 몇 장 이상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면은 이 가수와 영상 통화를 짧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특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장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이 특전을 누려보려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아무래도 앨범이 많이 팔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임영웅 씨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앨범 발표 후 일주일 동안 110만 장이 팔렸다는 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고 괄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신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본격적인 앨범 분석 들어갈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희가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적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이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적 씨와의 인연을 얘기할 때 이적 씨의 어머니 역시 임영웅 씨의 열렬한 팬이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분들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맞고요. 이적 씨 역시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적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임영웅이 내 아들이 만든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적 씨의 어머니 역시 엄청나게 뿌듯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적 씨가 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직접 디렉션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이 타이틀곡에 대해서 임영웅 씨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깊이가 달랐다.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팬과 저 사이의 감정이기 때문에 타이틀곡으로 가장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적 씨는요, 헤어진 연인, 그때 당시 사랑했던 연인을 위해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임영웅 씨는 본인과 영웅 시대를 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별을 하게 만든 주체는 뭐? 코로나19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국을 거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시점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 무지개. 이 노래의 작곡가는 멧돼지로 돼 있어요. 이 멧돼지 여러분 조금 무슨 이렇게 예명이 강렬하지 할 수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노래 히어로의 작곡가입니다. 박성수 씨인데요. 이분이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내가 저지르는 사랑 등을 만든 히트 작곡가예요. SM 전속 작곡가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이 노래에 대해서 임영웅 씨는요. 저랑 잘 맞는 것 같다. 익숙치 않은 제목의 곡, 열정과 희망 사이의 곡, 가사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무지개라는 곡으로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봄 날씨에 딱 듣기 좋은 노래라고 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히어로라는 노래를 임영웅 씨한테 선물했던 작곡가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 역시 조금 더 믿고 이 노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손이 참 곱던 그대. 이게 재즈풍이 들어갔는데 이 노래가 어떤 풍이냐, 어떤 장르냐라고 말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트로트에 가깝다고 봐요. 트로트의 맛이 상당히 가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재즈 느낌이 살짝 묻어나면서 새로운 형식의 임영웅풍 트로트가 탄생이 된 거죠. 그룹 딕펑스, 슈퍼스타 K에 참여를 했던 그 그룹 딕펑스입니다. 여기에 건반을 맡고 있는 김현우 씨가 작곡을 했어요. 사랑이 싹트는 내용을 가사에 녹였고요. 임영웅 씨는요, 저의 숨겨진 길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살랑살랑한 리듬의 곡을 무대에서 부르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살랑살랑. 이 재즈풍의 사람의 마음을 살짝살짝 간지린다는 느낌? 임영웅 씨가 이 부분을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살려줬고요. 자, 우리들의 블루스. 이 역시 저희가 OST로 먼저 발표가 됐을 때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깊게 얘기하진 않고요. 왜냐면 다른 곡들도 많이 있어서요. 임영웅 씨의 소감을 얘기하면 듣는 이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사. 원래 뒷부분 하이라이트는 영어로 돼 있었대요. 가사가 붙기 전에. 그래서 며칠 안 남기고 한글로 이제 작사를 해서 불렀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보통 허밍으로 부르거나 영어, 일어 이런 걸로 가이드 녹음을 하는데 이걸 한글 가사로 부를 때 그 맛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녹음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아버지. 다들 이 노래 들으면서 눈시울을 많이 붉혔을 텐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작사, 작곡 우지민. 이 우지민 작곡가는요. 마야의 노래 진달래꽃으로 유명합니다. 마야 외에도 JK 김동욱, 주얼리, 하이디 등 이런 걸그룹부터 보컬리스트까지 다양한 가수들에게 많은 곡을 선물을 해왔는데요. 임영웅 씨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우지민 작곡가와 임영웅 씨의 연결고리 아시는 분 계시죠? 바로 임영웅 씨가 부른 소나기의 작사, 작곡도 우지민 씨가 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에 걸린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임영웅 씨의 이 곡에 대한 소감은요. 가슴 아픈 곡이다. 아버지의 내용이지만 어머니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갑작스럽고 가슴이 아프겠구나 생각을 했다. 임영웅 씨 대표곡 하면 뭐죠? 임영웅 씨가 원곡자는 아니지만 지금 임영웅 씨가 부른 버전이 유튜브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래를 준비했던 마음으로 연습하고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사가 와닿지 않았는데 연습하면서 점점 마음에 와닿았고 저 또한 어머니와의 어린 시절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노래 아비앙또. 레게 힙합 곡입니다. 공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분이 본명은 김장원이에요. 가수 겸 프로듀서인데 DJ DOC의 편의점, 45rpm,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들을 만들어왔던 어찌 보면 정통 레게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에게 임영웅 씨의 노래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생뚱맞다기보다는요.
앨범의 풍성함, 앨범의 장르적 다양성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랑역, 정통 트로트. 이명웅 씨를 대표할 수 있는 정통 트로트인데 받은 지 한 5, 6년 된 굉장히 푹 묵힌 노래죠. 박정란 작사, 박용진 작곡. 이 박용진 작곡가가 누구냐면은 트로트 시장에서 굉장히 선이 굵은 분입니다. 나훈아 씨의 친정엄마 등 다양한 노래의 편곡자로 유명하고요. 또 홍자, 문희옥 씨의 노래를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역이란 노래가 이명웅 씨에게 더 남다른 이유는 본인의 데뷔곡이죠. 미워요 소나기보다 더 먼저 받았던 곡이에요. 이명웅의 가수 인생 최초의 본인이 손에 쥔 곡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 느낌은 초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곡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지? 와, 내가 이명웅이라는 이름 석자로 발표하는 첫 곡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초심을 생각하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자, 멜로디가 잊혀지지 않았고 머릿속에 계속 맴돈 곡이었고요. 초심의 마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준 의미 있는 곡이다. 5년 전 패기와 열정이 가득했던 저를 생각하며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보금자리. 일단 박진복 씨가 작사를 했는데 이분이 작사가로서 굉장히 유명해요. 박상철 씨랑 인연이 깊어요. 박상철 씨의 대표곡 무조건, 일장춘몽, 황진이를 모두 이분이 참여를 했죠. 자, 다음은 사랑의 진짜. 제가 설명을 굳이 더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유명한 노래죠. 단독쇼에서 나왔던 노래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래에 대한 소개보다는요. 이명웅 씨 소속사 측에서 지난 5월 9일에 이명웅 씨의 이 정규 앨범 수록곡 사랑의 진짜의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뮤직비디오는 이명웅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가는 심쿵데이트 컨셉으로 촬영이 됐고 다정다감한 이명웅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설렘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와 데이트를 즐기는 것처럼 1인칭 시점에서 촬영이 됐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는요. 이 정규 앨범이 초동 판매량 110만 장을 기록하면서 역대 솔로 가수 최고 기록을 세운 거에 대해서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라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노래 연애편지. 연애편지를 작사 작곡한 분은 송봉주 씨입니다. 이분은 따로 또 같이 해바라기 등의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1인 포크 프로젝트 풍경에 이어서 또 자전거를 탄 풍경, 자탄풍이라고 하죠. 여기 멤버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이 노래도 받은 지가 꽤 됐어요. 물론 본인이 처음 받은 곡인 사랑역만큼은 아닌데 이명웅 씨에 따르면요 2020년 7월 2년 전쯤이죠. 그때 받은 곡인데 이번 정규 앨범 수록곡으로 녹음을 하게 됐는데 가사가 너무 멋있다. 가사 중 옛 연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연애 편지를 쓰는 감정, 그립다는 말 대신에 꽃잎을 넣어 보낸다. 이 낭만적이기도 하고 서정적인 가사가 인상적이었다고 하고요. 이 곡은 나랑 정말 잘 맞겠다. 그래서 듣자마자 핸드폰으로 녹음한 듯한 기타 반주에 바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명웅 씨가 마음먹었던 곡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사랑해요 그대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선물했던 서른도 씨 작사 작곡. 서른도 씨에 따르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부르는 이명웅 씨를 보면서 이명웅 스타일의 이런 노래를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물을 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명웅 씨는요. 팬들을 향한 외침,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녹음하고 그 가사는 여러분께 바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엔딩곡이죠. 인생 찬가. 윤명선, 어머나로 유명한 윤명선 씨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가곡의 느낌이 나는데요. 전형적인 엔딩곡이라고 이명웅 씨는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불러보고 싶은 곡, 많은 분들께 듣고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라는 가사 그대로 여러분도 영원하시길 빕니다 라는 바람도 담았는데요. 앨범 전체를 마무리 짓는, 문을 닫는 엔딩곡이죠. 그래서 이명웅 씨의 콘서트에서도 앙코르 마지막 곡으로 전체 공연을 클로징하는 노래로 이 인생 찬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고. 그 얘기를 이명웅 씨가 하고 싶었다는 느낌을 이 앨범을 들으면서 특히 마지막 곡으로 인생 찬가를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소 민감했던 문제 제기와 질문에 대한
저희 올드스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틀곡은 이적 씨가 준 노래, 명백한 발라드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성공을 했는데 본질, 트로트 가수로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기사도 좀 있었고 지적이 있었죠. 그럼 트로트를 저버렸을지 보면은 트로트곡 몇 곡이었을까요? 사랑해요 그대를, 보금자리, 사랑역.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죠. 손이 참 곱던 그대도 변형된 세미 트로트라고요. 장윤정 씨의 어머나나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도 뭐죠? 세미 트로트죠. 근데 그게 트로트를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 손이 참 곱던 그대는 재즈풍 트로트로 보거든요. 그러면 12곡 중에 4곡이 트로트입니다. 3분의 1이 트로트로 채워졌어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임영웅 씨가 트로트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나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타이틀곡이 발라드이기 때문에 발라드에 더 힘을 주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 씨 역시 나는 한 장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정규 앨범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가수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로 칭하지 않는다. 그냥 가수 임영웅으로 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임영웅 씨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번 앨범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다채로운 노래로 채운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앨범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많은 이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던 그 장르, 트로트 곡을 4곡이나 이 안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앨범 전체의 다양성을 살린 거였지 트로트를 후순위로 뒀다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임영웅 씨의 이번 앨범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중 가수이기 때문에 대중이면 누구나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그거를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 가수의 노래라고 해서 모든 대중이 듣나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임영웅 씨의 노래를 평소에도 즐겨 듣고 계속 팔로우업 했던 분들이 저는 가장 1차적으로 임영웅 씨를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임영웅 씨의 노래를 접해왔고 임영웅 씨의 다음 앨범을 기대하던 팬들의 판단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트로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했죠. 그리고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는 또 다른 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색다른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참 언론의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를 계속 부르면 변화가 없다, 발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한다. 그러다 안 부르면 초심을 잃었다. 팬들의 마음과는 달리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팬들의 마음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냐는 거죠. 평론가로서 판도를 분석하는 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지적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진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스타는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얘기 많이 다뤘지 않냐 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는 건데 정규 1집에 발표된 지 어느덧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 중에서도 뮤직비디오, 모든 전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건 아닌데 이 뮤직비디오가 발표된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 뭐랑 연관이 되죠? 유튜브와 연결이 됩니다. 그 성과를 총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임영웅 씨의 유튜브 채널이 누적 조회수 15억 뷰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15억 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잡으면은요. 산술적으로 1인당 30번씩은 임영웅 씨의 컨텐츠를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팬들이 집중적으로 봤겠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5월 9일이 14억 뷰였어요. 그리고 불과 43일 만에 1억 뷰를 더해서 15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보세요.
43일에 1억 뷰라는 얘기는요, 하루에 약 232만 뷰씩 늘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232만 뷰. 지금 임영웅 씨 채널의 구독자 수가 130만 명 정도 되죠. 이들 외에도, 이들이 매일 하루 다 보고 130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1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임영웅 씨의 컨텐츠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팬들을 잘 챙기잖아요, 임영웅 씨가. 그만큼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팬들과 소통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은 그 15억 뷰 달성을 가능케 한 정규 1집 뮤직비디오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월 성적을 볼게요. 지난 19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6월 16일 2주차 정도 됐겠죠. 이때 유튜브 코리아 인기 뮤직비디오 집계 순위를 보면은요, 탑10 안에 무려 6곡이 임영웅 씨입니다. 무지개가 182만으로 2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115만으로 3위,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의 순간 창원 콘서트, 이게 110만 회로 4위, 연애 편지가 68만 회로 6위, 또 무지개가 65만 회로 7위, 우리들의 블루스가 60만 회로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음원 차트에 이어서 유튜브 조회수 순위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월 발매 후에 앨범이 이제 나온 직후니까 초고속으로 상승하던 조회수가 솔직히 조금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항상 곡선이 이렇게 점점 기울게 낮아지니까 당연한 결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꿰차고 있다는 얘기는요, 반짝이 아니라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 누적 성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뭘까요?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5월 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모든 그 조회수 기준은요, 6월 22일 오후 3시가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251만 회입니다. 일단 이 뮤직비디오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했죠. 뮤직비디오 속에서 임영웅 씨가 웅장한 풍경을 배경으로 거리를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고요. 이 감상적인 영상은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된다는 평이 많았어요. 특히 팬데믹,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해외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임영웅 씨가 오랜만에 이 이국적인 풍광을 선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위는 뭘까요? 지난 4월 16일에 공개됐던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조회수는 1118만 회. 임영웅 씨 때문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저도 이 드라마 다 봤습니다. 진짜 명작이었거든요. 일단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는요, 극중 동석과 선아가 주인공입니다. 동석은 이병헌, 선아는 신민아. 극중에서 동석은요, 만물상 트럭을 몰고 다니는 제주 출신 남자예요. 이 트럭 안에서 잠도 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인이 바로 선아. 선아는 어릴 적 동석이 좋아했었는데 서울로 시집을 갔다가 이혼 후에 지금은 아이를 두고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이죠.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둘의 얘기인데, 우리들의 블루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판에는요, 동석과 선아가 아니라 동석과 옥동 이야기에서 더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거의 메인 테마로 쓰였어요. 동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병헌, 옥동은 그의 어머니 김혜자 씨였습니다. 와, 두 분의 이야기 막판 19회, 20회에 집중이 됐는데 보는 내내 펑펑 울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서 제가 참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동석이 죽은 옥동을 부여잡고서는 오열을 할 때, 그때 이 노래가 쫙 깔리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없고요.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마치 그 장면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 것처럼 너무 정서가 딱 들어맞는데, 그 노래가 없었으면 좀 덜 울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임영웅 씨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배가 됐습니다. 자, 3위는 5월 9일 공개됐던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입니다. 조회수는 433만 회. 자,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요, 팬송이죠. 팬들을 위한 노래. 뮤직비디오 배경은 영국 런던입니다. 임영웅 씨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는데 연인과 데이트하는 듯한 뉘앙스죠. 이게 누구랑 데이트하는 거죠?
바로 팬 여러분이죠. 극 중에 여성이 누가 등장하나요? 등장 안 해요. 딱 뮤직비디오 시작이 되면 저 멀리서 임영웅 씨가 손을 흔들면서 막 다가옵니다. 제가 손 흔드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그냥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가까이 와서 이렇게 손을 안 보이는데 누가 봐도 손을 잡고서는 가자 하면서 가는 그 느낌. 지금부터 나와의 임영웅과의 데이트가 시작이다. 그런 의미의 뮤직비디오죠. 아마 임영웅 씨가 와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장면에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다가 너도 나도 모르게 손 내밀었던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4위. 5월 22일 공개된 연애편지. 이 그룹 자전거 타는 풍경의 송봉주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연애 편지를 쓰는 감정을 담은 낭만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입니다. 뮤직비디오는요, 초저녁 파리가 배경이에요. 낭만적인 모습의 임영웅 씨가 기타 반주에 맞춰서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옥상 같잖아요. 딱 올라가서 노래를 담담하게 부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다음 5위는 5월 28일 날 공개됐던 무지개입니다. 조회수는 336만 회. 이 무지개 뮤직비디오는요, 댄디한 스타일링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파리의 길거리, 야경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또 다른 이 멋을 느낄 수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노래의 감성과 그 분위기가 정말 찰떡같이 들어맞는다는 평이에요. 이 노래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앞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지개는 힘든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가사가 특징인 노래다. 산뜻하게 어딘가를 출발할 때 듣기 좋은 곡으로 신나는 마음이 들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 듣고 신이 나고 위로를 받았다는 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요, 팬들이 이 올데스타를 보시는 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609만, 사랑력 449만, 인생상가 415만. 이런 노래들도 있는데 왜 빼놓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인 거 맞는데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노래, 음원을 올려놓은 거에 가깝고요. 어떠한 그거에 맞는 테마를 잡고서는 영상을 따로 찍은 건 아니니까 제가 뮤직비디오 범주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왜 뮤직비디오가 아닌데 굳이 임영웅 씨는 이 음원을 담은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임영웅 씨의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임영웅 씨 팬들이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임영웅 씨를 만나고 소통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음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음원 사이트 따로 접속을 하죠. 결과적으로 과금,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채널에만 오면은요, 뮤직비디오 노래가 아니더라도 이런 노래도 그냥 듣게 해놓은 거예요. 굳이 다른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임영웅 채널에 와서 다 즐기십시오. 원스톱 개념인 거죠. 여기 오면 다 된다. 이렇게 팬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넓혀가는 과정인 차원으로 임영웅 씨가 본인의 음원을 이렇게 돈이 들지 않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임영웅 씨의 이 유튜브 채널 1000만 뷰 영상이 그득하죠. 또 오랜만에 이거 해볼게요. 수다맨 버전. 자, 하겠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바램인 미스터트롯, 울면서 후회하네, 히어로, 어느 날 문득, 미운 사랑, 일편 대신 민들레야, 노래는 나의 인생, 보랏빛이 없어, 바램, 커버 컨텐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한번 틀렸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43개의 1000만 영상을 생성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43이 뒤늦게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고 43개에 넘어간 지가 언젠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언제 나왔는지 날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임영웅 씨 뮤직비디오 총정리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여러분, 5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임영웅 월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임영웅 씨 드디어 첫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향이 시작이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건 아니었어요. 왜냐? 제가 피켓팅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 목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클릭을 했는데 여러분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다녀왔고, 이후 취재를 통해서 공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하지만 공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걸음을 잘 뗐습니다. 지난 6일에서 8일 고향 킨텍스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e로 3일 동안 열렸는데 무려 2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분이 많더라고요. 그 앞에서 표 없는데 그 분위기를 느끼려고. 그래도 일단 거기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임영웅 씨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 호흡을 느끼기 위해서 앞에 와 계신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 콘서트 약 150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특히 8일, 5월 8일은 뭐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공연에서는요, 임영웅 씨가 관객들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면서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죠. 자,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임영웅 씨는요,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면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팬들과 가까이서 소통을 했는데, 앞서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오프라인에서 임영웅 씨를 만난다는 게 대단한 특혜이자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콘서트를요, 딱 네 자로 표현하면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관객 만족.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드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풍성한 무대는 기본이고 임영웅 씨의 워낙 출중한 가창력으로 라이브 무대를 꾸몄습니다. 자, 현장에서 눈에 띄는 화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바로 임영웅 씨가 앨범을 발표하고 거의 유일하게 출연한 방송이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여기 제작진과 유재석, 조세호 씨가 따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유재석 씨는요, 콘서트 대박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고요. 조세호 씨도 콘서트 대박 나세요. 그리고 유퀴즈 팀은 손이 참 곱던 영웅작이 사랑의 진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문장 안에 지금 임영웅 씨의 신곡 몇 개가 들어있죠? 3개가 들어있죠.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위트를 느낄 수 있는 화환이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던 이 영웅시대 분들,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 그 중에는 올드스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임영웅 씨 전국 투어 콘서트 첫 번째 공연이 열리는 일산 킨텍스 제1 전시장 주차장입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여기 시간이 4시 40분, 공연 시작 3시간 전이에요. 이 공연장 들어간 입구 쪽인데 보이시죠? 어디로 화면을 돌려도 파란색 물결의 향연입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미드 히어로 경기 2강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버스 타고. 오늘 7시 반 공연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일찍 와서 사실 네. 저희는 이거 현수막을 아, 네네. 짜된 상태에서 붙여야 돼서 네네. 네, 조금 일찍 왔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오늘의 이 기쁜 느낌들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오늘 그러면 몇 분이 같이 타고 오신 거예요? 저희 오늘 41요. 41분이요? 네네. 이런 차량이 그러면 이렇게 다 구역별로 나눠서 다 오시는 거죠? 지금 사실 저희는 여기 네. 삼본, 안양, 과천 네. 요 지역이라 네네. 가깝긴 한데 네. 이제 뭐 각자 오면 네. 주차 난도 힘들고 네네. 또 같이 하는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냥 버스 연결해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일 오늘도 그렇고 내일 모레까지 그리고 지방 공연까지 계속 버스로 아, 계속 그런 버스 타고 다 같이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 티켓팅 못 하신 분들도 같이 왔어요. 네네. 그냥 이 기쁨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네네. 너무 좋아서 그냥 오늘의 이 영시의 축제를 한번 즐기고 싶어서 네네.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올드스타도 많이 구독 부탁드릴게요. 들어가고 있죠. 고맙습니다. 네. 올드스타란다고 너무 반겨주셔서 저도 거듭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진 않으셨는데 그러면은 시간 맞춰서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분위기를 미리 즐기고 싶으셨던 거죠.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는 실패한 티켓팅 어떻게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문화일보에서 일하는 안진용 기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그 올드스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셨고요. 저도 이명웅 씨 팬이어서 오늘 좀 일찍 취재를 나왔는데 아직 공연 3시간이나 남았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이요. 인천. 아, 그럼 그렇게 멀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시게 되신 거세요? 차로 일찍 주차도 할 겸. 아, 예. 네. 여기 분위기도 뭐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저도 티켓 구하는 거 실패했거든요, 하다가. 어떻게 예매를 하셨어요? 친구 아들이요. 6장을 예매를 했어요. 와, 진, PC방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PC방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 말고 그냥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직장에서 VIP석 3개 했는데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요. 그럼요. 정말 저는 그 최고의 선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뵈니까 되게 좋네요. 그럼 재밌게 보시고요. 네. 저희 올드스타도 앞으로도 이명웅 씨 소식 많이 전해드릴 거거든요. 많이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셨습니다. PC방에 가서 이 광클이라고 하죠. 광클을 통해서 티켓을 확보해서 부모님께 드렸고 친구분들과 함께 오시는 이만한 호강이 없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자녀분들 잘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이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문화일보에서 일하는 안진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연 시작 3시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듣고서 좀 어찌하면 안 될까 해서 저희 수원서 왔거든요. 수원에서요? 네. 그렇게 멀지도 않으신데. 네, 일부러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오니까 좋으시죠. 또 네. 이렇게 주변도 미리 네. 살펴보시고. 지금 램핑버스에서 사진도 찍고요. 이 옷은 옷은 제가 디자인 골라가지고요. 네네. 맞췄어요. 어떻게 근데 이명웅 씨 이렇게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올해 6땡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근데 어느 순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 바람 들으면서요. 바람 들으면서 노사연 씨 노래 예. 우리는 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네. 그 부분 네, 저도 저는 굉장히 인상 그 깊게 노래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좋아를 했는데 네네. 노사연이 부를 때부터 네네. 딱 듣는데 이건 뭐야? 그때 완전히 꽂혀가지고요. 네네. 광주 거 6월 10날 것도 또 끊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광주 보러 또 내려가시고요. 진짜 두 언니들이 네. 광주하고 여수 살거든요. 네네. 네 자매가 네. 만나서 네. 이제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네. 네 자매가 공통적으로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서로 그냥 막 감격하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찾은 게 임영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아무래도 구심점이 좀 사라지셨을 네. 텐데 같이 공통 관심사로 네. 이렇게 좋아하고 함께 모이는 게 이명웅 씨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대단하시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래도 이 구심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 자매들이 이명웅으로 대동단결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무언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지 아무리 가족들이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다 보면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 친밀해지는데 이 자매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 이명웅 씨였습니다. 이 존재만으로 고맙다는 건 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 자, 이분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으면은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아침 9시에요? 그러면 여기 도착한 게 몇 시신 거예요? 지금이요? 주말이어서 많이 밀렸군요. 부산에서 몇 분 올라오셨어요? 우리 18명. 18분이요? 인사도 같이 하면서 네네. 부산연탄은행에 저희들이 매달 네. 한 달에 50만 원씩 기부하면서 기부도 계속 하시고요. 이름으로 홀로 사시는 특권 오는 네네. 분들 점심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고 있고 야. 분당 나누기도 하고 네네. 연탄 나누기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명웅 씨의 선한 영향력이 쭉 퍼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용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네. 임영웅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웅 씨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선행활동,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이 선한 영향력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연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공연의 시작. 고향 달려봅시다. 본격적으로 놀아봅시다. 라고 판을 딱 까는 임영웅 씨의 멘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다녀온 많은 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눈 맞춤 시간이 좋았대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크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임영웅 씨의 눈을 쫙 클로즈업을 한 거죠. 그렇게 임영웅 씨와 팬들이 일일이 눈 맞춤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어서 보금자리,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역까지 신곡 트로트를 연이어 부르면서 또 여러 퍼포먼스를 곁들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노래만 들을 때 평소에는 귀만 즐겁잖아요. 근데 콘서트 왜 갑니까? 눈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흥을 돋우는 역할을 임영웅 씨가 확실하게 해주었고요. 이번 공연 크게 볼 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성, 떼창, 그리고 돌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공연이 진행이 돼도요. 박수 제대로 치지 못하고 해서 막 짝짝짝 하는 그런 응원 도구를 쓰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름을 부르거나 탄성도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함성이 드디어 허용이 됐죠. 함성 소리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임영웅 씨에게 또 한 번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떼창, 노래를 함께 부르는 진풍경. 원래 당연한 건데 2년간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게 진풍경이 돼버렸습니다. 이 진풍경을 특히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통해서 다시 맞이하게 된 분들은 더 그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돌출은 뭐냐면요. 현장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돌출 무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돌출 무대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무대가 있죠. 이걸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왔다 갔다 좌우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맨 앞객석에 있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는데 뒷분들은 상대적으로 임영웅 씨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돌출 무대는 앞쪽으로 말 그대로 돌출된 무대예요. 그럼 그쪽 끝까지 가면은 팬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팬들과 접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돌출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임영웅 씨가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바램. 근데 요즘은 임영웅의 바램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이 노래 부를 때는 이 고음을 그야말로 장렬을 했고요. 사랑은 늘 도망가. 50부작에 걸친 신사와아가씨 OST로 쓰이는 동안 사람들이 내내 들었죠. 요즘 아마 가장 자주 접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다들 함께 떼창을 부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게스트가 왔습니다. 게스트 누구였을까요? 이 게스트가 근데 다른 지역에도 또 오실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귀한 게스트인데 섭외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그 게스트 누굴까요? 바로 이명광 군이었습니다. 이명광 군. 뭐 아시는 분 아시죠? 임영웅 씨의 부캐. 이 이명광 군이 이미 유튜브에서 저처럼 티켓팅을 하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셨죠? 기술팀 알바로 온 실용음악과 21학번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진짜 무대를 보일 때는 돌출 무대를 적극 활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진짜가 어떤 곡이에요? 이미 작년 KBS에서 열린 단독쇼 때 미리 공개됐던 수록곡, 신곡이었죠. 원래는 사랑의 가제였는데 이만 사랑의 진짜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팬송이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팬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가까이 가서 눈 맞춤을 하고 호흡을 느낄 수 있는 돌출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팬들에게 바치는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여기서 나의 사랑은 누구? 영웅시대를 포함한 모든 임영웅 씨의 팬들이었죠. 자, 그리고 가족과 인생에 관한 노래를 준비했다면서 저도 언젠가는 아빠가 된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이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아직은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냅니다. 그래 언젠가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공공재로 남아달라는 거죠. 공공재로 지금은 우리 팬들과 모두 함께 호흡하자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가족 인생에 관한 노래라고 그랬죠. 연애편지, 아버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눈물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신곡 12곡은 모두 소개하는 무대였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정규 앨범 발표는 콘서트랑 이어진다. 왜냐? 타이틀곡 한두 곡 정도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데 신곡을 다 부를 수 있는 무대는 많지 않아요. 물론 임영웅 씨가 하려고 하면은 어느 방송사든 편성을 주겠죠. 그런데 공연장까지 찾아온 분들의 특권입니다. 모든 신곡의 라이브와 그에 따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는 건요. 자, 그리고 앙코르. 당연히 앙코르 있어야죠. 이런 무대에서 앙코르 빠지면 섭섭하죠. 앙코르에는 만화 주제곡과 인생 찬가를 불렀습니다. 만화 주제곡엔요, 은하철도 999, 개구리 소년, 슈퍼보드, 짱구는 못 말려 등을 불렀다고 하고요. 임영웅 씨가 부르는 이런 만화 주제곡은 어땠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네, 기회가 될 때 저도 피켓팅에 성공을 해서 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찬가.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아주 찬란한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임영웅 씨가 첫 정규 앨범을 내고 본인의 첫 단독 콘서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화양연화라고 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이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로서 인생 찬가를 앙코르 마지막 곡으로 선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마지막 여러분 다들 아시죠? 뭐죠? 항상 임영웅 씨의 마지막은 건행, 건강과 행복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당장 아프니까 사실 마음의 여력도 없죠. 건강. 그리고 이 건강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말 많이 드리잖아요. 이거를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제가 봤던 책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지니까 매일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항상 임영웅 씨가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번 공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 꿈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꿈은 꾸라고 있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라고 있는 거다. 내 나이가 지금 꿈꿀 나이인가?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실 시간에 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걸 이뤘을 때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기자쇼 반지용입니다. 지난 5월 컴백한 임영웅 씨, 이 정규 앨범 발표 후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마지막 공연인 서울 공연 티켓팅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게 임영웅 씨의 콘서트 총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더불어서 올드스타는 마지막 티켓팅에 성공을 했을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콘서트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전회, 전석, 매진. 임영웅 씨의 콘서트 피날레를 장식할 서울 콘서트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이 끝났는데 역시나 전회,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서울 콘서트는 더 피 튀길 거라고요. 그 이유는 피날레 콘서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미를 더하고 그리고 서울 사는 사람들만 서울 콘서트 보는 거 아닙니다. 일단 서울 사는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리고 지방에서 다들 원정 올 거라고요. 그래서 최대 81만 트래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이 티켓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만 81만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체조 경기장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입니다. 15,000명만 잡고요. 3 곱하면 45,000명. 아니 크게 잡아서 5만 명으로 할게요. 그런데 81만 명. 이것만 잡아도 16대 1이었다는 얘기예요. 전 지역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고요. 그야말로 양보 없는 피켓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영웅 씨의 콘서트 몇 명이나 찾았을지, 총 매출이 얼마였을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올드스타 티켓팅 성공했냐고요? 여러분, 저희 올드스타가 마침내 이 티켓팅에 성공을 하고 싶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이게 제 문제예요. 저는 그동안 컴퓨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빠르다는 PC방 갔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문제예요? 제 문제죠.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좀 위로를 얻은 게 임영웅 씨가 본인도 본인 콘서트 티켓팅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7월 9일 날 SNS에 올렸는데 나도 맨날 실패. 이 정도면 도전 자체가 효도라는 글귀를 올렸죠. 티켓 못 구한 팬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개 도시 21회 공연을 했습니다. 금, 토, 일. 각 도시에서 금, 토, 일 3회씩. 7 곱하니까 21회. 고향 킨텍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 23,000명, 회당 한 8,0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였고요. 광주도 2만 명 정도였는데 사실 회사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요 정확한 수치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공연장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야 제한이 되거든요. 앞면에 공연장이 있는데 이 사이드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요 제대로 무대가 보이지 않고 음향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딱 정확히 무대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티켓을 팝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의 전체 수용 인원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창원, 대전, 인천, 대구는 3회 콘서트 전부 다 2만 명씩을 잡았고요. 서울은 4만 명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체조 경기장 10,000에서 15,000명 들어가는데 15,000명 꽉 채우면은요 제대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춰서 4만 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 대략 잡아서 17만 명입니다.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서 17만 명이 현장에서 임영웅 씨를 만났다는 거죠. 그럼 매출은 얼마냐? VIP 15만 4천 원, R석 13만 2천 원, S석 12만 1천 원. 적은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다들 이 돈 주고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위 가격을 했어요. 중위 가격이라고 하면 가운데 가격. R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7만 명 곱하기 13만 2천 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적 매출이 무려 224억 4천만 원입니다. 물론 매출입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매출은 이 티켓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 전체고 이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관료, 세션, 여러 가지 음향 설치, 스텝 구성 모든 비용들이 다 빠지고 나면 수익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상장사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등록된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얼마나 크게 매출을 일으키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17회 공연으로 224억.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장 MD 판매. 저도 이 고향 공연, 첫 공연할 때 현장에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또 임영웅 씨 관련된 여러 MD 상품들을 사고 본인들의 문화를 형성을 했죠. 이거 다 더하면은요 250억에서 300억 매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앞서서 올드스타가 임영웅을 향한 500억 베팅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물론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224억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죠. 앨범 매출 생각해야죠. 앨범 초동 얼마? 110만 장이요. 초동 110만 장. 초동 110만 장에다가 한 장에 15,000원 정도 하면은 이건 역시 얼마요? 160억에서 200억 사이가 됩니다. 두 개 더 하면 얼마예요? 매출이 이미 500억에 육박을 해요. 500억 매출이 하나의 정규 앨범과 한 번의 투어 콘서트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계약을 맺을 때 몇 년 계약을 하죠? 3년 정도 계약을 하죠. 500억 베팅하고 3년을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임영웅 씨가 매년 한 번씩 투어 콘서트를 하고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다. 순수 매출만 1,500억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500억 베팅이 과한 걸까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적인 어떠한 진행상은 없었지만 그 당시 시장에서 임영웅 씨의 베팅 가격을 500억이라고 산정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거.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이번 이 앨범 발매 또 콘서트를 통해서 매출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임영웅 씨의 이번 첫 정규 앨범을 통한 총 매출은 얼마가 될까? 이거는 콘서트 다 끝나고 활동 다 끝나고 마무리될 때쯤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임영웅 씨 서울 콘서트 티켓팅까지 마무리됐죠.
근데 아쉽고 끝이 나지 않은 게 안표가 날립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포기하려고 대기창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올린 글이 보였다.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고 들어가면 대기줄 없이 바로 예매가 가능하다는 글입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구했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했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이거 역시 꼼수인 거죠. 또 티켓팅이 끝나자마자 중고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려왔습니다. 티켓팅이 끝난 지 30분도 안 돼서 중고나라에서 티켓을 되팔겠다는 거. 이게 진짜 의도가 불순합니다. 처음부터 공연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티켓이 워낙 값어치가 있으니까는 웃돈을 주고 팔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죠.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요. 한 장에 15만 원 정도 되는 VIP 티켓을 두 장에 70만 원에 팔겠다. 2배에 팔겠다는 글을 저도 봤습니다. 최고 금액은 140만 원이었어요. 한 장당 70만 원씩. 정말 좋은 좌석이니까 사세요라고. 이 티켓을 정말 산 사람이 있는지, 판매하는 사람이 정말 티켓을 갖고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허위 글인지 제가 직접 사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티켓들 여러분 사면 안 됩니다. 이명웅 씨 측의 입장을 보면은요. 이 콘서트 티켓 예매 관련 공지가 있었는데 지난 7월 8일 팬카페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법 예매 취소 및 취소 티켓 재오픈 안내. 불법 예매 취소권에 대해서 재예매가 7월 14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제발 공식 예매처를 통해서 티켓을 예매해달라고 팬들에게 자발적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불법 예매 취소 사례는 어떤 상황일까요? 동일한 IP로 동시에 다량 구매된 경우. 이거는 누군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꺼번에 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예매한 경우, 비정상적인 접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꼼수 혹은 매크로,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예매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 이게 확인된 경우는 취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가 되고 또 공식 사이트 외에 개인 간의 거래 및 양도 재판매, 아까 두 장에 70만 원, 140만 원에 올렸던 그런 표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소속사는요. 이거에 대해서 해당 건은 강제 취소가 진행된다. 일부 명확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도 예스24를 통해 소명자료 요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 확인을 부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명웅 씨의 콘서트, 이번이 아니라 다음 콘서트 때도 비슷한 피켓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지금 이런 불법 티켓들을 거래를 하고 또 누군가가 이로 인해서 부정한 돈을 착복을 한다면 그게 이 이명웅 씨 콘서트 자체를 굉장히 멍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켓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순한 의도로 티켓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어차피 사도 안 팔리는구나, 돈이 안 되는구나, 취소될 수 있는 불법 티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아쉬움에 대한 대안으로 이명웅 씨 이번에 온라인 콘서트를 같이 진행을 하죠. 서울 마지막 콘서트가 온라인 이 OTT 플랫폼인 티빙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명웅 씨의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데요. 8월 14일 진행되는 서울 마지막 공연이 생중계가 된다는 거죠. 이 티빙, 저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취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현장을 가지 못하지만은 티빙을 통해서 볼 예정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티빙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중계권료를 지불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컨텐츠이자 콘서트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이때 동시 접촉자 수는 과연 얼마나 될지, 온라인으로 보는 팬들을 위해서 이명웅 씨가 또 어떤 멘트를 할지, 이 마지막 콘서트는요, 제가 함께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께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렸다시피 이명웅 콘서트 그 마지막 회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실 리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단순 리뷰, 이러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땠어요, 이거는 이 반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각을 좀 바꿨습니다. 자, 공연은 치러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그 콘서트를 함께 지켜보고 기사를 썼어요. 그럼 언론, 기자들의 시각은 어땠을까? 과연 대한민국 기자들은 이명웅 이 콘서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명웅 씨의 데뷔 후 첫 전국 투어 I'm Hero가 대도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7개 도시에서 21회차 총 17만여 명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전 회차 전석 매진이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서울 마지막 공연은요, OTT 플랫폼이죠, 티빙에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역대 티빙 라이브 생중계 중 가장 높은 유료 가입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 티빙을 보는 사람들은 차치해 두고 이명웅 씨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새롭게 티빙에 가입한 유료 가입자 수가 역대 최고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간 전체 라이브 채널 중 실시간 시청 점유율은 96.8%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100분율로 따졌을 때 그 시간에 티빙을 보는 사람이 100명이었으면 그 중에서 96.8명이 이명웅의 콘서트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0분율로 따지면 1000명이 그 티빙을 틀고 있었으면 그 중에 968명은 이명웅 콘서트를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티빙에서도 직접적으로 홍보에 나섰거든요. 다양한 사전 이벤트로 이명웅 콘서트를 200%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생중계에 앞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영상, 카운트다운 영상으로 생중계 시청 준비를 도왔다. 이어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현장 관객의 인터뷰를 실시간 스트리밍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로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박상철이 작곡한 노래죠. 보금자리로 공연을 시작했고요. 이명웅은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소리질러라고 외치면서 객석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도입부는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역 등 정규 1집 수록곡으로 채웠고요. 이후 미스터트롯 경영공인 가수 노사연의 바램을 비롯해서 신사아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오래된 무대 등이 이어졌습니다. 볼거리 역시 다양했거든요. 무지개 등 빠른 템포의 곡에 맞춰서는 춤 실력을 선보였고요. 자신의 부캐릭터죠, 이명광을 영상에 등장시켜서 간단한 꽁트 연기도 선보였습니다. 둘은 함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실제 듀에션을 부르는 것처럼 입을 맞춰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는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T자형 돌출 무대를 수시로 오가면서 팬들과 눈을 마주쳤고 피켓에 적힌 문구를 일일이 읽으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무대를 부를 때 다들 기억하시죠? 무대 아래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관객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고 이 관객은 그날 배 탄 거죠. 네. 자, 그리고 폭우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위로를 건넸는데요. 최근 엄청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어려움을 겪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린다. 영웅시대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달라. 복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사회에 많은 히어로들이 있다. 그분들에게도 위로와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날 공연을 진행하면서 이명웅 씨가 했던 하나하나의 그 주옥 같은 말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무대를 열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I'm Hero로 전국 투어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사하게 꽃이 피는 계절. 봄에 이 투어가 시작됐는데 벌써 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101일간의 공연이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성장한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날 공연장은요, 이명웅 씨를 상징하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연령대를 보면은 어린 아이부터 90대 팬들까지 다양했는데요. 대중음악 공연장에서는 실로 만나보기 힘든 다양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명웅 씨는요, 8세 어린이부터 90대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모였다. 이런 콘서트가 전국에 또 있을까 싶다면서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대란이 일었죠. 저희 올드스타도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꼼수로 암표를 사지 않고 당당히 구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영웅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표를 사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제가 예매를 시도할 때는 대기자가 60만 명 정도였는데 최고 81만 명까지 기록했다고 하더라. 대기 시간이 153시간이 넘기도 했다. 이러다가 정말 호남 평야에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무엇보다 이 공연을 마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서 올 연말 12월에 부산 백스포와 서울 스카이돔에서 이번 전국 투어 앙코르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약속드릴게요. 다음 컨텐츠는요, 이번 공연을 마친 임영웅 씨의 다음 행보, 이 다음 콘서트를 비롯해서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때 임영웅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오늘 이 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언제나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릴 테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건강하고 행복, 역시 건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기사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접했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올드스탄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공연을 지켜본 대한민국 언론들의 임영웅 씨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일보의 제목입니다. 8세부터 90대까지 임영웅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임영웅 씨가 공연 도중에 했던 말이기도 한데 트로트라는 장르가 굉장히 특정 연령층에 국한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임영웅은 트로트를 8세부터 90대까지 전 연령층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90대도 응원봉 환호, 티빙 10명 중 9명이 임영웅에 몰렸다. 이 얘기 앞서 얘기했던 시청 점유율 96.8%. 정확히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97명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90대까지 있었다는 거. 이 응원봉 문화라는 게요, 젊은 층의 문화였거든요. 콘서트에 와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하나가 되는 거. 하지만 이제는 90대도 그 응원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걸 중점에 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스포츠 경향. 임영웅 150분 황홀경. 150분은 공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황홀경이 중요합니다. 황홀경. 표현은 굉장히 다양해요. 공연 좋았다,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감동적이었다. 이걸 넘어서 뽑은 제목이 바로 황홀이었습니다. 황홀. 보는 내내 황홀했다. 이건 정말로 그 이상 더한 칭찬을 겸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표현입니다. 자, 다음 국민일보. 임영웅 폭우 피해의 위로를 젊은 가왕의 품격이란. 폭우 피해를 입은 이 수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는 건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젊은 가왕의 품격. 그 앞서서 가왕이란 칭호를 들었던 가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조용필, 나훈아, 이런 분들에게만 보통 허락된 칭호인데 임영웅 씨에게는 젊은 가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세대 교체, 트렌드의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일간 스포츠입니다. I'm Here로 임영웅, 국민 가수 품격 빛난 150분. 역시 이 공연 시간 150분을 얘기를 했고요. I'm Here로 임영웅. 공연 제목이 I'm Here로인데 임영웅 씨 이름의 영웅이 바로 히어로죠. 그리고 그 임영웅이 바로 국민 가수다 라고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를 얻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짝 인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세대에게만 인기가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국민은 전 연령층이죠. 10대부터 90대까지 모두가 국민인데 그들 모두와 호흡할 수 있고 그들 모두가 좋아하고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어야지 국민 가수라고 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콘서트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8세부터 90대까지 몰렸습니다. 그들 모두를 한데 모으고 떼창을 부르게 만들고 함께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 가수. 이런 가수에게는 국민 가수라는 호칭이
더없이 어울린다는 거죠. 자, 다음 YTN. 관객석 뛰어든 이명웅, 특급 팬 서비스에도 부동의 가창력. 자, 이 제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어요. 관객석 뛰어든 이명웅.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된 무대를 부를 때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한 관객의 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의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손을 잡을 때는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관객들과 손을 잡는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특급 팬 서비스를 마지막 공연에서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런 다양한 퍼포먼스 안에서도 부동의 가창력,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진 노래를 들려줬다는 뜻입니다. 이명웅 씨 이번 공연 리뷰를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버하지 않고 참 듣기 좋은 무대, 가창력. 항상 듣는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데 이런 부동의 가창력을 유지하면서도 특급 팬 서비스를 보여줬다는 뜻이죠. 다음 엑스포츠 뉴스. 포천 아닌 전국의 아들 이명웅 14만 관객 대장적 초대박. 여기서는 앞에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포천 아닌 전국의 아들. 원래 이명웅 하면 포천의 아들로 유명했죠. 아침마당에서 5승을 달성했을 때도 포천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었고 포천의 현수막이 내걸렸죠. 그런데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서 전국 모두가 이명웅을 알고 있고 그를 좋아한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천의 아들이 아닌 전국의 아들이다. 포천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대1리. 이명웅을 보고 듣고 느끼다. 세대통합 I'm Hero로. 세대통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를 통합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웅 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 제목이었고요. 보고 듣고 느끼다. 이명웅 씨의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만한 제목이에요. 이명웅을 보고 듣고 그 끝에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함께 느낀다, 공감을 한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목은 스포츠 서울 기사입니다. 이명웅의 발자취가 곧 길이다. 트로트 가수 최초 기록 갈아치워. 맞습니다. 트로트 최초로 이런 무대를 만들고 이런 팬덤을 구축을 했고요. 각종 최고 기록을 다 갈아치웠죠. 그 끝에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이명웅의 발자취가 곧 길이다. 전인 미답의 고지라고 하죠.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그 발자국이 곧 역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명웅 씨가 지금까지 일군 성과는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대 어떤 트로트 가수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씨의 발자취, 걷는 그대로 트로트의 새로운 길, 신장로가 나고 있다는 의미죠. 그 하나의 길을 이번 티빙에서 보여준 마지막 콘서트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길을 낸 이명웅 씨가 과연 다음엔 또 어떤 길을 낼지, 어떤 길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 올드스타가 다음 콘텐츠를 통해서 또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문화일보는 안 냈나요? 제가 낸 기사의 제목이요. 제가 그래서 써놨죠. 이명웅 콘서트 시청률 96.8%. 역사 새로 쓴 I'm Hero. 저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거. 이 기사 제가 쓰고서 한 반나절 만에 봤을 때 좋아요가 이미 5,000개가 넘게 눌렸던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 한번 찾아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10,000개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